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지금 현 시간에 저도 자주 보고 있는 그 슈카월드에서 아주 재밌는 주제 그리고 어려운 주제지만은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자 영상을 켰고요. 어, 뭐 이제 앞으로 동영상이 올라오겠지만은 지금 실시간으로 본 거니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공격적인 투자라는 것이 그 슈커월드에서도 말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뭐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바텀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탑다운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뭐 돈을 갖고서는 뭐 어떻게 자산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는 감소하고 싶고 수익은 올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취하는 방법이 리스크가 높은 종목을 많이 여러 가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비트코인이 그렇고 그리고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걸 몰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작살나면 작살나는 거죠. 이러면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죠? 켈리 방정식에 의해서. 어쨌건 이걸 제외하고 내가 배분을 했을 때 10%에 30%를 10%의 비중으로 30%의 수익을 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번 거예요. 내 전체 비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백날 해봤자 백날 상한가를 먹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중을 높여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뭘 하냐? 맛통 뚫어라. 이게 그 개념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내가 더 먹고 상한가를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통을 뚫어서 기존에 5천만 원 갖다가 할 거를 이걸 1억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5천만 원으로 내가 확률적으로 10% 먹기는 힘들지만은 그죠? 5% 먹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갖다 10% 먹을 바에 마통 뚫어서 1억 갖다가 5%만 먹겠다. 이게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반이 되려면 뭐냐면 잃지 말아야 돼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런 전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우 높은 확률로 내가 정말 로봇처럼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만의 확률을 적립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마통도 뚫고 신용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서는 무슨 뭐 맨날 투자 자금은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그거 갖다가 계속 뭐 10%, 20%, 30%, 100% 먹고 누구는 뭐 40% 벌었다고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내가 공격적인 투자라는 게 아니라 멍청이 투자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통을 뚫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것 갖다가 투하를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수익률을 벌어가지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벌었을 때 자동차 바꾸거나 뭐 가방 바꾸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은 내 투자 자금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결국에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돼요? 보수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2천만 원 벌었어요. 5천만 원 갖다가 그럼 7천만 원이 됐죠. 그걸 가지고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차는 부채잖아요. 그죠? 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그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채죠. 그럼 4천만 원을 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7천만 원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4천만 원 갖다 투자하면 감흥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분산해 가지고 고수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급등주나 테마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내가 많이 본 같은데 되돌아서 보니까 전체 총수익률에서 나는 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5개도 최대 5개 최대 이 이상 가면은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의 리스크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다가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 수 대비 리스크가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하기 요 포인트가 아마 5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늘려봤자 리스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요부터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냐가 리스크고 그 종목을 선택할 때는
내가 변동성을 보고 상관관계를 보고 하셔가지고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내가 물량을 더 실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내가 리스크를 더 많이 해서 수익을 종목수는 많이 해놓고 변동성을 크게 해가지고 내 수익을 더 보겠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이번 슈커월드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강조드린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종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과 포트폴리오의 비중과 그 분할 매수의 그런 방법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영상은 뭐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은 그 슈커월드 영상 보셔가지고, 혹시 지금 영상 나중에 뜨면은 보셔가지고 이 주식회가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라는 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